세상에 100% 동의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것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명백한 사실이다. 어떤 주제든 어떤 의견이든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인정하는 답을 찾으려 애쓰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선택을 고민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해석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비 오는 날을 떠올려 보자. 한 농부는 단비가 반갑겠지만 야외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날씨일 것이다. 하나의 현상이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닐까? 우리는 흔히 이건 누구나 옳다고 인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 역사를 보면 과거에 절대적 진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뒤집힌 경우가 많다.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중에서도 미래에는 틀린 것으로 밝혀질 것들이 있지 않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조차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지하거나 틀린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예술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천재적이라고 여긴 사람보다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작품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이 걸작이 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해 주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걸작이었으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했던 것일까? 결국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이 동의하니까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두가 동의할 만한 답을 찾으려 한다. 왜일까?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수가 지지하는 길을 따르면 틀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을 잃고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려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길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협하게 된다. 그리고 타협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무색해진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려다 보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 되는 걸까? 그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내 의견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완벽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100%가 동의하는 일은 없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더욱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지만 또 다른 이는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이 더 큰 가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의 정답이 존재한다고 착각한다. 이게 맞는 거야. 이 길이 가장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명한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브랜드보다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는 도시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시골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같은 대상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절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할까? 문제는 우리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보며 의아해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도 한다. 왜 저렇게 살지? 저런 선택은 틀린 거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맞는 길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의 목표라고 믿는다. 그는 탄탄한 연봉과 복지가 있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답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수가 선택한 길이 정답이라고 착각한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길이 안전해 보이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왼손잡이가 교정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일반적이었고 여성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조차 미래에는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찾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남들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되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 아닐까? 그러니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 선택이 누군가의 기준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의아해하거나 틀렸다고 단정 짓는다. 마치 세상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넓게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단 하나의 답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신을 원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믿음을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심지어 배척하기도 한다.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종종 답답함을 느낀다. 어떤 의견을 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 왔는지 알 수 있다. 종교 전쟁, 정치적 대립, 사상적 충돌 모두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확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같은 사건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독립운동가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반역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같은 사람이지만 누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옳은 관점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강할수록 그것을 더 크게 외치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면 할수록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강한 신념이란 흔들리지 않되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것이다. 탁월함은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상가들도 자신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의견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탁월함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어떤 것이 뛰어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보이기도 하고, 한 시대의 위대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후대에는 평범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탁월함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나 취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선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예술에서 이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 그의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는 당대에는 난해하고 조잡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작품은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었고 지금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그림이 걸작이 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원래부터 걸작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일까? 음악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클래식 음악만이 고급 문화로 인정받았고 대중음악은 가벼운 오락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중음악이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래식 못지않게 크며 그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또 한 시대에 혁신적이라 여겨진 음악이 후대에는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당시에는 대중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음악이 나중에서야 명곡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많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진실로 밝혀졌고 오히려 당시의 상식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어떤 아이디어가 탁월한지 아닌지는 단순히 당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시각이 더해지고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탁월함을 판단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특정한 기준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이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 사람이나 한 시대의 취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선 속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다고 쉽게 단정 짓는다. 또한 우리는 종종 남들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흔들리기도 한다. 어떤 것이 대단하다고 하면 나도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것 같고 반대로 별것 아니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무엇이 뛰어난지, 무엇이 의미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곧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작품이나 생각이 처음에는 과소평가되었다가 후에 인정받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한때는 높이 평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기보다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몇몇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각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내 취향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탁월함을 이해하는 방법 아닐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한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라고 자꾸만 자문하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대를 앞서갔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같은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들의 가치가 인정받았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역사를 보면 인정받지 못했던 천재들이 많다. 반 고흐는 생전에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끝내 고독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걸작으로 평가받았고 지금은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재능을 부정하고 붓을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비단 예술뿐만이 아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의 사상은 오랫동안 억압받았다. 하지만 결국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었고 지금은 그를 위대한 과학자로 기억한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즉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눈앞의 인정에 집착한다. 즉각적인 칭찬과 박수를 받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어떤 노력은 즉시 보상받지 못하고 어떤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인정받는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은 없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기 마련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정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칭찬하면 또 다른 사람은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존경받지만 다른 곳에서는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감정을 흔들린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받으면 의기소침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든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논란과 비판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는 흔히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소수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다. 예술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칭찬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칭찬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그 칭찬이 없을 때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본질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한 만족감에서 나온다. 비판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내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판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지만 모든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특히 건설적인 조언이 아닌 단순한 폄하나 악의적인 평가라면 그것에 마음을 쏟기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나를 비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가에 집중해야 할까? 진정한 칭찬이란 그 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보내는 평가일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비판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선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비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성취가 아닐까?